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소식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테슬라 정말 좋아하고 미래형 자동차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심각한 이슈가 터졌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 NHTSA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테슬라 모델 쓴물 대상으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조사냐고요? 바로 비상도어 릴리즈 메커니즘,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문을 여는 장치가 너무 찾기 어렵고 작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에서 문을 못 열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2025년 12월 29일 카란싱이라는 기자가 Not a Tesla App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보도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팩트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이번 조사 대상은 약 17만 9천 대예요. 정확하게는 17만 9,071대의 2022년형 모델 씀가 대상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2022년형 모델 씀만 조사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Y도 모델 씀랑 똑같은 도어 인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안쪽 손잡이도 같고 바깥쪽 손잡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Y 타시는 분들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연식의 모델 씀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확대되면 수십만 대가 더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조사가 언제 시작됐냐? 2025년 12월 23일이에요. NHTSA의 결함조사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죠. 연말에 이런 폭탄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가 왜 시작됐을까요? 여기에는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공식 문서에 따르면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뭐라고 불만을 제기했냐면요. 차량의 기계식 도어 릴리즈,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할 때 수동으로 문을 여는 장치가 숨겨져 있고 라벨도 안 붙어 있고 긴급 상황에서 어디 있는지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요. 전기 시스템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전자신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3년에 조지아주에서 케빈 클라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겪은 일이 정말 끔찍해요. 케빈 클라우스 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났어요. 차가 불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문이 안 열렸어요. 케빈 클라우스 씨는 비상 릴리즈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던 거죠. 결국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뒷좌석 창문을 발로 차서 깨고 나왔대요. 창문을 발로 깨고 탈출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어요. 골반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화상도 입었을 수도 있고요. 이 케비 클라우스 씨의 사건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NHTSA가 공식 문서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단계는 예비 평가 단계예요. 풀 리콜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NHTSA가 조사를 진행해서 테슬라의 디자인에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때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리콜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디자인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케빈 클라우스 씨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는 전자식 도어 레치 시스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계식 백업 시스템, 그러니까 수동 문 열림 장치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2024년 11월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또 있었어요. 모델 S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한 커플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의 유족이 테슬라를 고소했어요. 2024년 11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2025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배터리 팩이 손상된 후에 전자식 도어 릴리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망가지니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전자식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갇힌 채로 불에 타 돌아가셨다는 주장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게다가 2024년 11월에는 사이버트럭 사고도 있었어요. 사이버트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역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기서도 피해자들이 도어 핸들 디자인 때문에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케빈 클라우스 씨 사건, 모델 S 커플 사고, 사이버트럭 사고까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HTSA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중국도 나섰어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는데요. 실내와 실외 전자식 도어 핸들 모두에 대한 규제예요. 이 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문 양쪽에 명확하게 보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기계식 릴리즈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자식 문만 있으면 안 되고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눈에 확 보여야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법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테슬라한테도 엄청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규정이 생기면 테슬라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테슬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테슬라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디자인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2025년 9월에 테슬라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테슬라의 모든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도어 핸들 문제를 인정했어요.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테슬라가 수동 도어 릴리즈와 전자식 도어 릴리즈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합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식 문 여는 버튼이 따로 있고 수동으로 여는 장치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일 인터페이스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규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할 거라고 말했어요. 즉, 미국 법도 만족시키고 중국 법도 만족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현재 도어핸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테슬라는 애초에 이런 복잡한 도어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전자식 도어 레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디자인이 깔끔해지고 차체를 더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전기차에서는 주행거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자식 문은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스마트 기능이랑 연동도 되고요. 테슬라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문제는 안전이에요. 기술은 좋은데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에서는요. 아무리 멋있고 효율적이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비상도어 릴리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문 손잡이 근처에 작은 레버처럼 숨겨져 있어요. 찾으려면 좀 찾아야 돼요. 처음 타는 사람은 절대 모를 정도예요. 심지어 테슬라를 오래 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태울 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비상 릴리즈 위치를 설명해줘야 하는 게 번거롭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까요? 이 문제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자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들은요. 하지만 테슬라가 워낙 판매량도 많고 유명하다 보니까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거죠. 만약 NHTSA가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업계 전체가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주가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안전 문제는 엄청 민감한 이슈거든요.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를 사려고 할 때 이런 뉴스를 보면 망설이게 되잖아요. 물론 테슬라 팬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개선될 수도 있어요. 프란츠 폰 홀차우쟁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사고를 당한 분들, 케빈 클라우스 씨나 모델 S 사고 피해자 유족들, 사이버트럭 사고 유족들에게는 이미 늦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NHTSA의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테슬라는 대응해야 할 거예요. 리콜을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뭔가 경고 메시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테슬라를 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비상도 릴리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요. 운전석도 확인하고, 조수석도 확인하고, 뒷좌석도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긴급 상황에서는 몇 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테슬레다 매뉴얼을 찾아보시거나 유튜브에도 설명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를 사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안전 이슈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테슬라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차예요. 성능도 좋고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 환경에도 좋고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면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NHTSA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러브9에서도 후속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비상도어 이슈 생각보다 심각하죠? 이런 중요한 소식들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I love 9이었습니다. 안녕.